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 파산에서는 그 재산이 처분될 것인지의 문제이고, 또 개인회생에서는 그 재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하지 않는 그 재산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압류금지 재산 또는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압류금지 재산은 각종 법령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이나 압류금지 채권이 있는데, 실무상 빈번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금을 포함해서 1개월간의 생활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정한 그 부양료 또는 유족 부조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나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데, 최하 금액이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80만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2분의 1만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85만원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중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압류할 수 없는데, 먼저 서울특별시는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중에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높은 그런 지역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러드리면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다만 원당동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시흥시는 반월 특수지역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조금 이제 집값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더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여기까지는 이제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4,300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광역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광역시들하고 안산시, 그 다음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까지는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30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도 일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하고 이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그리고 기타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15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고,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1개월간의 생활비 185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예금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 환급금이나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150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준다 라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재산 말고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한 것들도 있는데,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군품,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군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군품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면제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압류금지 재산은 민사집행법이나 각종 특별법에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산들이라고 한다면, 면제재산은 그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별도로 이제 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면제 결정을 받은 그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면제재산은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두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중 일정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금지 채권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랑 액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우선 면제가 인정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우선 면제가 인정이 되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만 원 이하인 보증금에 대해서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면제재산을 신청할 때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 그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면제재산을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서울 지역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니까 그 금액만큼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인데, 보통 1개월간의 이제 생계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185만 원으로 보고, 따라서 6개월간의 이제 생계비에 사용할 금액은 한 1,110만 원 정도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흔히 많이 하는 게 보험 환급금이 원래는 이제 보호받는 금액이 150만 원인데 채무자에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보험 환급금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종종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집안 유체동산 관련해서 이제 유체동산에 이제 흔히 빨간 딱지 붙이는 이런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어차피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걸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무상 이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별도로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이제 재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채무자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